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 여름 무덥고 또 최근에 태풍이 2개나 지나갔는데 이쪽에 들어오면서 이 논밭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이쪽 지역의 논밭이 그렇게 큰 피해가 없어요. 여기 속리산에 참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왜 피해가 없냐면요, 속리산 여기가 우리 조상 대대로 십승지지라고 하는 곳의 한 곳입니다. 십승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10군데 땅이 전란이 나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가뭄이 들어도 항상 살기 좋은 곳을 10군데 살기 좋은 곳, 이것을 십승지지라고 그럽니다. 소위 풍수지리에서 명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명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풍수지리학적으로 그런다기보다도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고 그리고 햇볕 좋고 그러면 명당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지역을 가보면은 괜히 으스스하고 기분 나쁜 데가 있어요. 그런 거 하면은 들어가면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십승지지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오시면은 건강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기를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기를 받아서 한 달간 뛸 수 있는 에너지를 받아요. 근데 기 중에서도 가장 좋은 기가 사람의 기라고 그럽니다. 사람의 기 중에서도 긍정적인 마음, 다시 말하면 내가 꼭 성공해야 되겠다, 나는 기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나오는 기는 그것이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그 기가 가장 좋다고 그럽니다. 건축학자들의 이 말을 빌리면 집을 지어놓고 사람이 살면 그것이 100년도 가고 200년도 가는데 빈집으로 놔두면 몇 년 만에 무너진대요. 사람이 살 때는 괜찮았는데 빈집으로 놔두면 3년이면 다 쓰러져 버려요. 그것은 그만큼 사람에서 나오는 기가 그렇게 좋답니다. 그건 건축학자의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것 자체가 오늘 성공의 50%를 하신 겁니다. 오늘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 영감은 뭐하러 나왔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빛을 주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학문에는 밥을 주는 학문과 빛을 주는 학문 두 가지가 있어요. 밥을 주는 학문은 경영학이라든가 경제학이라든가 공학이라든가 식품학이라든가 이게 지금 다 밥을 주는 학문인데, 사람은 배부른 돼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주는 학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문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신학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것이 빛을 주는 학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사숙녀를 만드는 게 빛을 주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제 비빔밥을 드리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밥을 동시에 드리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건요, 분죽도 하필립이라는 건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분죽도 하필립. 나누어 있으면 쓰러지고 합하면 반드시 일어선다. 분열하면 망하고 합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예,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이 말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성적입니다. 세계 몇 등 했어요? 5위 했습니다. 우리나라 땅덩어리 넓이는요, 세계 109위입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100배입니다. 100배. 중국도 우리보다 100배입니다. 땅덩어리 면적은 세계 109위고 인구수는 세계 26위입니다. 그런데 스포츠에서 제5위를 했어요. 이건 금메달을 딴다는 것은 세계에서 그 분야에서 어떤다는 거예요? 몇 등이라는 얘기예요? 1등이라는 얘기예요. 은메달은 세계에서 2등, 동메달은 세계에서 3등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5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대한체육회 그리고 감독과 코치, 선수가 한 마음이 안 되고서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올림픽 축구 이 멕시코하고 브라질하고 결선하신 거 보셨죠? 누가 이겼어요? 멕시코가 이겼어요. 그러나 선수 개개인의 실력으로 보면 멕시코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브라질이 이겨야 돼요. 근데 브라질 팀 게임하다 저끼리 말다툼하고 있죠. 예, 합심이 안 된 겁니다. 분즉도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나뉘면 그건 쓰러지게 돼,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 회사 본사에 콜롬비아에서 온 하비엘이라고 하는 아주 잘생긴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항상 밥을 같이 먹으면 쪽팔려요. 식당에 서빙하는 아가씨부터 아줌마까지 그 총각만 보고 있어. 우리는 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요 총각인데. 요 총각인데, 워낙 잘생기고 키가 커가지고, 어떻게 아가씨는 관심이 있다 치더라도, 어떻게 아줌마들도 그렇게 나 관심이 많은지 난 좀 쪽팔리더라고. 그래서 이 청년한테 그 멕시코 좋아하겠네, 축제하겠네 그랬더니 하루 이틀 축제한 게 아니라 앞으로 1년간 할 거래요. 브라질을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아무리 슈퍼맨이라도 힘을 합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분즉도라고 그랬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독립운동을 하셨던 몽양 여운형 선생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이 정치 노선과 이념에 관계없이 합하면, 단결하면 반드시 대한민국은 독립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김구 선생이 써주신 단결이라는 글자를 보면요, 이렇게 떨려 있어요. 떨려 있는데 그걸 총알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김구 선생이 쓰신 글씨는 전부 총알체라고 부르는데, 김구 선생을 암살하기 위해서 상해에서 저격을 했는데 다행히 돌아가시진 않았지만은 몸에 총알이 박혀가지고 수전증이 있어요. 힘을 주면 수전증이 있기 때문에 글씨를 썼을 때 떨립니다. 그래서 그 떨린 글씨 단결이라는 걸 보면 김구 선생이 썼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저 얘기는, 그리고 동진 선생으로 나온 분은 지금 몽양 여운형 선생이십니다. 평생을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김구 선생하고 같이 목숨을 걸고. 그러나 역사가, 근대사가 좀 불행하죠. 두 분은 평생 자식까지 죽여가면서, 그 다음에 마누라도 김구 선생의 부인께서는 아파서 죽었죠. 가보지도 못했죠.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나중에 친일파들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두 분 다 암살당했습니다. 하여간에 일제가 1897년에 여러분들 청일전쟁 아시죠? 청일전쟁은 한국이 전쟁이 됐고 한국을 누가 먹을 것이냐를 놓고 청나라, 즉 중국과 일본이 다투던 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했지만 전장터는 어디였습니까? 조선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1905년에 다시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을 합니다. 그것은 만주의 주도권을 놓고, 그 다음에 한반도의 주도권을 놓고 다시 전쟁을 한 게 노일전쟁입니다. 그 두 개의 전쟁에서 다 이겨요, 일본이. 그때 노일전쟁, 1904년, 1905년 노일전쟁을 하면서 저쪽 브라디보스톡에 있는 극동함대를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에 감시망루를 설치합니다. 그래놓고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1910년에 한일합방이라는 명목으로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그렇죠? 근데 일본의 욕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 대륙 전체를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반도를 병창기지로 만들어서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만주를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주국이라고 하는 계례국을 만들어요.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 있죠? 선통제 푸이를 황제로 앉히고 만주국을 만들어서 관동군이 통치를 합니다, 사실상. 그래 놓고 이제 한반도와 만주를 먹었으니까 어디를 먹을 차례예요? 중국 본토를 먹어야 됩니다. 중국 본토를 먹어야 돼. 그래서 1937년에 관동군이 중일전쟁을 일으킵니다.
물론 그 당시 일본 정부는 이제 민간인 수상을 암살해버리고 장교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군국주의가 시작된 거죠. 도조 히데키가 수상이 되고, 그런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욕심이 과하면 망조가 들게 돼 있어요. 만약에 만주까지만 먹고 일본이 중국을 안 먹었더라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불행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일본국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일본이 욕심을 내기를 우리는 굉장히 다행이에요. 여기 일본인들이 와 계시지만은 앞으로는 그런 욕심을 내지 마시라 이거예요. 만주까지 자실 때는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었어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는 이미 그렇게 됐고, 37년에 중일전쟁이 벌어지고 유럽에서는 1939년 9월 1일 나치군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대전이 터집니다. 제2차 대전이 터져요. 그런데 유럽에서 어떻습니까? 독일이 승승장구하죠. 그러니까 일본이 신난 거죠. 옳다 됐다 우리 다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중국을 침공했어요. 그런데 중국은 그 당시 장개석의 국민당과 모태통의 공산당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전을 치르고 있었죠. 저끼리 팍 터지게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버려 뒀으면 저끼리 뭐 싸우든가 말든가 내버려 뒀으면 되는데, 일본군이 들어오니까 공산당과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손을 잡죠. 아니 이 자식들 봐라. 그래서 우리끼리 나중에 싸우고 우리 손잡고 저놈부터 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일본 대본영에서는 중국군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저는 3개월이면 중국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3개월이면 먹을 수 있다. 그런데 3개월은커녕 완전히 지륵탕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중국의 게릴라전에 빠진 거예요. 게릴라전. 그리고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계속 도망다녀. 북경으로 오면 남경으로 가고, 남경으로 쫓아오면 중경으로 가고, 중경을 쫓아가면 사천으로. 그러니까 일본군은 점령하는 도시마다 뭘 놔두고 가야 돼요? 군대를 놔두고 가야 되니까 한참 도망가다 보면 따라 놈이 몇 놈 없어. 그렇죠? 그게 땅덩어리가 큰 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군의 한 80%, 100만 명이 중국 전쟁에 묶여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과 실탄과 이 무기가, 보급이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군대 100만 명이 중국에 싸우고 있는데 그게 견뎌내지를 못해. 그래서 미국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일본에게 좋은 말 할 때 중국에서 나오라고 그래요. 좋은 말로 할 때 맞고 나올래? 좋은 말 할 때 나올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이 일본의 수출을 중단시켜버려요. 석유와 그 다음에 호주,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가지고 네덜란드들이 철광이라든가, 다시 말하면 전쟁 물자, 전략 물자 수출을 중단시켜버리니까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전쟁을 그만두든가 안 그러면 미국과 싸우든가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과 싸우기 전에 자원지대인 동남아시아를 지배합니다. 동남아시아 들어갔죠? 콰이강의 다리 보셨죠? 영화. 베트남, 필리핀은 지금 프랑스는 이미 유럽에서 깨졌기 때문에 베트남을 관리할 지금 그런 여유가 없어. 그래서 베트남 먹고 타이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콰이강의 다리예요. 그게 콰이마치라고 하는 그 노래도 있죠.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자원지대를 점령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 자식들 중국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더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정말로 이번에는 완전히 석유 금수를 시켜버려요. 석유를 금수시켜버리는 일본은 그 당시 석유를 그렇게 생산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함이라든가 전투기가 운항을 못하죠.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현재 먹은 땅을 일본이 갖기로 하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 대만, 그리고 중국, 필리핀까지 일본이 갖겠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야, 참 배짱도 크기도 크죠. 안 그러면 미국과 전쟁을 하든가. 그런데 일본의 속셈은 뭐였냐면은 그 당시 미국의 주력 함대가 진주만에 있었습니다. 하와이에 진주만에 있었어요. 이걸 폭격을 기습을 해서 격파시켜버리면 미국이 무장하는 데 시간이 무지무지 걸리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때 미국과 협상을 해가지고
여기는 미국이 먹고 우리는 이쪽으로는 일본이 먹을게 이렇게 협상을 할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진주만을 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잠자는 사자였거든요. 이거 토끼가 와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참전으로 1942년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고 미국은 일본은 참패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당시 일본이 조선만 먹고 만주까지만 먹고 그대로 있었다면 지금 일본은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일 겁니다. 태평양은 거의 일본 바다였어요. 왜냐하면은 태평양의 그 모든 그 작은 섬들이 있죠. 뭐 폴리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 뭐 저쪽에 사이판, 괌 할 것 없이 그게 전부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건데 1차 대전 때 일본이 다 뺏은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의 거의 전 지역을 일본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존말할 때 나올래, 맞고 나올래 그랬죠. 그래서 1차 대전 때 독일로부터 뺏은 태평양의 모든 섬들을 다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탐욕을 부리면 그렇게 돼요. 탐욕을 부리면 우리 여운형 선생이라든가 독립지사들 정말 용기가 있고 아주 끈질기게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한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독립을 쟁취한 거예요. 용기 있는 잠반이 누구를 얻는다고요? 미인을 얻는다. 그렇죠?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아가씨들 보면 전 미인이죠. 그러니까 저분 난군들은 전부 다 용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떤 회사의 총각 사원이 아주 예쁜 이 같은 회사에 처녀 사원이 있어서 청혼을 했어요. 아가씨 저하고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아가씨가 두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저는 용기 있고 머리 좋은 남자하고 결혼할래요. 그랬단 말이에요.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남자가 돌머리가 되면 안 되겠죠. 요즘 여자들 그 설문조사한 거 보니까 머리카락 없는 건 봐주지만은 머리에 든 것 없는 남자는 봐줄 수 없다고 그러게 돼 있더라고요. 또 과거가 있는 남자는 봐줄 수 있지만 미래가 없는 남자는 봐줄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여간 머리는 좋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총각이 용기 있고 머리가 좋은 남자하고 저는 결혼할래요. 그러니까 그거라면 제가 증명을 했지 않습니까? 전번 회사 물놀이 가서 아가씨 배가 뒤집혔을 때 제가 목숨을 걸고 아가씨를 구해줬지 않습니까? 그걸로 제가 용기 있다는 건 증명됐지 않았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증명됐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당신이 머리 좋다는 걸 뭘로 증명합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건 증명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배를 뒤집은 게 저거든요. 응?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시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여운형 선생이 분죽도 하필립이라는 휘호를 이렇게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힘을 합하면 반드시 일어선다. 그러나 분열하면 문은 망한다. 이렇게 휘호로 남겼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인데, 도산 안창호 선생인데 이 여운형 선생의 연설을 듣고 감복을 해서 평생을 독립운동에 투신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운형 선생이 얼마나 연설을 잘했던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요게 분죽도 하필립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각시탈에서 요게 오목단입니다. 진세연, 여기 김우라, 순지, 박기웅, 여기 뭡니까? 주원, 이강토, 주원, 그렇죠? 여기는 최홍주, 우연오리의 한채야. 한 번도 안 봤죠? 이게 세렌디피티예요. 금방 제가 강의를 여기 도착해가지고 저쪽 방에 양치하러 가가지고 텔레비전을 켜니까 거기에 저 백작 부인으로 나오는 누구 있죠? 김정난인가 김난정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가 나와서 아나운서들하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총각들이 왜 여기 나왔느냐 했더니 이게 일본 관련 드라마여가지고 얼굴이 알려진 한류 스타들이 아무도 주연을 하겠다고 나선 놈이 없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모르는 생판 생짜들을 갖다가 해놨는데 얼마나 연기를 잘하든지
그리고 그 여보가 얘기하기를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밤잠을 안 자고 대본을 외우고 이광투하고 박기웅이하고 연습을 그렇게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진세연이 한 번도 안 본 것 같은데 지금 스타덤에 올라 있거든요. 지금 어떤 드라마에 출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채야. 참 미인 군단인데 지금까지 빛에 가려 있다가 한류 스타들이 일본에서 얼굴이 알려진 한류 스타들이 안 나오는 바람에 나왔는데 완전히 그 사람들을 누르고 스타덤에 올랐어요. 이게 세렌디피트입니다. 세렌디피트는 우연한 행운, 뜻하지 않은 횡재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회가 왔다고 해서 다 스타덤에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만큼 준비를 해놓고 그러니까 운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앉아서 홍시 떨어져라 하고 입 벌리고 있을 때 운이 오는 게 아니고 뭔가 연습하고 땀을 흘렸을 때 기회가 딱 왔을 때 잡으면 이렇게 돼요. 자, join or die. 이것도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바로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으로 치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하도 가난해서. 그러나 미국의 헌법을 기초하고 독립선서를 기초하고 독립군으로 싸우고 프랑스 대사를 하고 미국의 최고의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서는 무슨 장관도 한 것이 아니고 고관대작을 한 것도 아닌데 이 양반 사진은 이 양반 조상은 백악관에 걸려 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조상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조상화 밑에서 장관들하고 얘기하고 있죠. 예, 국회의원들하고. 이만큼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예요. 그 양반이 앞에서 한 말이 join or die.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씀을 또 누가 즐겨 사용하셨죠. 우리 이승만 박사께서 6.25 때 계속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는 아주 계속 외웠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벤자민 프랭클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공부하셨잖아요. 이걸 합니다. 이게 흩어지면 왜 죽겠어요? 보세요. 흩어지면 죽게 돼 있죠. 요 머리는 박두길, 여기는 윤양상, 요건 임상탁, 요 김상일, 박장수 이렇게 흩어지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예? 이게 죽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죽게 돼 있다고. 이게 조인하지 않으면 죽는 게 이게 소통이 안 되거든요. 소통. 피도 소통이 안 되고 신경도 안 되고 림파선도 안 되고 기소 소통이 안 되고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려놓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미국의 식민지라는 게 주별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각 주가 뭉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100 지폐에 대통령 사진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벤자민 프랭클린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정말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지만은 과학자이자 정치가이자 경제가이자 굉장한 분이거든요. 지금 피레침 누가 만들었어요? 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만든 거예요. 그 당시 번개가 뭔 줄 몰랐어요. 번개. 야, 저건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벤자민 프랭클린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저건 전기다. 그랬거든. 전기.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미친놈 어떻게 번개가 전기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연을 날려서 실험해 보니까 전기가 흐르더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은 운도 무지무지 좋은 사람이에요. 이거 연 날리면 죽거든요. 이 뒤로 벤자민 프랭클린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연으로 실험하다 죽은 사람이 많아요. 번개가 통해가지고. 근데 이 양반은 안 죽었어 또. 아주 끈질긴 사람이죠. 소통입니다. 조인은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조인, 서로 뭉친다고 하는 것은 서로 소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절전, 화살 부러뜨리기. 이것은 중국의 북사, 다시 말하면 여기에 토요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토요콘, 여기에 북조, 남조인데 이때 왕 아시라는 사람이 자기 왕자가 20명인데 20명을 불러놓고 화살 하나씩을 줬어요. 그리고 부러뜨려 봐라. 그랬더니 그냥 뚝 부러져요. 그런데 이번에는 화살 20개를 뭉쳐가지고 주면서 부러뜨려 봐라. 한 놈도 못 부러뜨려. 그래서 한 말입니다. 화살 하나는 아무나 부러뜨릴 수 있지만 그 연한 화살도 여러 개가 합하면 아무도 부러뜨리지 못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힘을 합하면
우리 국가가 강해지지만은 분열하면 금방 망하고 만다. 여기에서 바로 절전, 화살 부러뜨리기. 힘을 합하면 강해지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 축구 경기 아까 얘기했죠. 브라질이 멕시코에게 개별 선수의 능력으로 보면 질 이유가 없는데 서로 단결이 안 돼 있다. 합력이 안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프로야구단의 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호나 이승엽 같은 강타자만 있으면 이길 것 같은데 그런 타자만 있으면 골짜기 딱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통파 투수도 있어야 되고 사이드암 투수도 있어야 되고 포수도 있어야 되고 타자가 유격수, 일루수 이런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이 하나로 합해져야 하필 립 그랬죠? 하나로 합해져야 강팀이 된다. 그러니 강팀이 된다. 결코 어떤 슈퍼맨 혼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모든 조직의 구성 원리가 이렇게 됩니다. 애터미의 구성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재심합력. 요 제자는 가지런할 제자입니다. 가지런할 제자. 그러니까 수신제가 할 때 그 제자입니다. 수신제가 집안을 가지런하게 한다. 제가 한 다음에 치국한다. 그러지요. 치국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런하게 해서 다시 말하면 한 마음으로 그 말입니다.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한다. 요 말도 제가 한 게 아니고 후한의 초대 황제인 광무제가 한 말입니다. 황제가 한 말에 재심합력 예기익장. 다시 말하면 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하면 그 날카로움이 점점 강해진다. 이게 시너지 효과입니다. 시너지 효과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훨씬 힘이 강해지고 그 날카로움이 점점 강해진다. 요거예요. 재심합력. 그란 말이에요. 혼자 당기면 이게 당겨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혼자 당기면 안 당겨져요. 근데 이분들이 당기는 게 뭐냐 이거야. 혼자 당겨가지고 이게 당겨지겠냐 이 말이야. 지금까지는 남편이 그럭저럭 당기다가 근데 경기도 불황이고 뭐 사업도 잘 안 되고 마누라가 당겨보니 잘 안 되고 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당겨야 저게 끌려갑니다. 이게 재심합력이에요. 마음을 하나로 해서 힘을 합하면 예기익장, 그 날카로운 힘이 점점 더한다. 대동단결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한 덩어리로 뭉치자. 우리 민족이 가장 많이 썼던 말이 대동단결입니다. 크게 한 덩어리로 뭉치자. 요 손발이고 요 내장인데 이걸 뭐 하려고 그러냐. 이소부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손과 발이 어느 날 파퐁 위장한테 말했습니다. 너는 맨날 자빠져 놀면서 우리가 넣어준 음식이나 처먹고 앉아서 우린 뭐냐 말이야. 맨날 걸어다니고 일하고 피곤해 죽겠단 말이야. 너는 네가 벌어서 먹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위장이 그렇지 않다. 우리 다 같이 사는 거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마라. 너는 네가 벌어서 먹어라 하고 손과 발이 위장에게 아무 음식도 넣어주지 않았어요. 며칠 안 넣어주니까 손과 발이 주그가 힘이 없어. 주그가 이상하다. 주그가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구나. 위장한테 뭔가를 넣어줘야 우리도 힘이 있구나 하고 넣어주려고 보니까 이미 위장은 이제 더 이상 소화시킬 능력이 없어서 죽고 말았다. 이게 이소부화에 있어요. 이소부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 다시 말하면 조직에는 각자의 능력 또는 각자의 맡은 바 직분에 따라서 할 일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무지무지하게 힘들게 일하는 것 같은데 저놈은 맨날 앉아 노는 것 같거든. 그렇지가 않다 이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또 맨날 노는 것 같아. 그렇지가 않아요. 같이 돌아가야 시스템이 살아남는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꿀벌과 말벌. 그럼 꿀벌 그 통이나 또는 야생의 꿀벌 집 앞에 가보면은 어떤 때에 그 꿀벌이 많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전부 목이 잘려가지고 죽어 있어요. 근데 그 말벌이 공격해서 그렇답니다. 말벌하고 꿀벌이 천적이랍니다. 근데 말벌의 독은 꿀벌의 500배랍니다. 500배. 그래서 1대1로 싸워가지고 꿀벌이 이길 방법이 없대요. 방법이 없대요. 독이 500배인데 어떡하겠어요, 그거. 2배만 돼도 이기기 힘드는데 500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꿀벌이 말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자, 꿀벌의 치사온도, 그러니까 몸 온도예요. 48도에서 50도. 말벌의 치사온도는 44도에서 46도랍니다. 그러면 꿀벌이
꿀벌이 뭉쳐가지고 말벌을 둘러싸는 거예요. 덩어리로 둘러싸서 말벌의 체온을 47도로 올린답니다. 그럼 47도면 말벌은 어때요? 죽죠. 예. 47도로 딱 1도 차이로 죽으면 여기 땅에서 흩어지면 되죠. 안 그러면 조금 더 있으면 자기도 죽어버리니까. 이와 같이 1대1로 꿀벌이 말벌을 당할 재간이 없어요. 워낙 저놈들이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뭉쳐가지고 이놈을 태워 죽이는 거죠. 한마디로 태워 죽이는 거죠. 47도로. 이게 뭉치는 힘이에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분죽도 하필 립입니다. 우리가 1대1로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는 모든 분들이 물론 엄청난 능력을 슈퍼맨도 계시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삼성이나 SK나 LG나 여기에 인재들하고 1대1로 싸웠다가는 거의 폐옥패 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로 뭉쳐가지고 열로 죽여버리면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프리카 동물의 왕국 많이 보시죠? 보시면 요놈들이 떼로 다녀요? 혼자 다녀요? 떼로 다닙니다. 절대로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혼자 다니다가는 반드시 죽어요. 사자나 치타나 표범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혼자 가는 놈 노려보고 있죠? 반드시 죽어요. 왜 이렇게 떼로 다니는가 하는 걸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놨습니다. 떼로 다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덩치가 크게 해가지고 겁을 준다는 겁니다. 알겠죠? 사람이 앞에 떡 하나 있으면 금방 그거 먹으면 되는데 양손에 떡을 들면 어떤 거 먹을까 하고 의사결정이 늦어져요. 그래서 떼가 모여 있으면 포식자들이 어떤 놈을 잡을지 혼란스럽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시자가 많아가지고 한 놈이라도 포식자를 보면 도망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눈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하도 숫자가 많으니까 지가 죽을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지가 죽을 확률이. 그리고 거기에 암수가 섞여 있으니까 번식을 하기가 매우 좋고 거기서 풀을 뜯어 먹다가 이탈한 놈은 반드시 죽어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같이 가야지. 거기에 먹을 거 있다고 그거 먹고 있다가는 반드시 공격당해요. 고깃떼도 마찬가지랍니다. 고깃떼도 똑같다고 그래요. 참치떼 혼자 돌아다니는 참치 봤어요? 떼로 돌아다녀요. 떼로. 모든 고기가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요 참치떼 돌아다니는 거 봤죠?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유기체를 초유기체라고 부릅니다. 갑파치 셋이 모이면 제갈량보다 낫다. 요 말이 초유기체. 이 집단지성이에요. 여러 사람은 개개로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사람들이 지혜를 합하면 아무리 혼자서 지성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걸 당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이건 그냥 구호로 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건 이미 학자들에 의해서 증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게. 가장 전형적인 예가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북한은요 정치 엘리트들이 통치를 합니다. 그 무식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거. 정치 엘리트들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항상 시끄러워요. 그렇죠? 항상 시끄러워. 그런데 시끄러운 게 더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거기에 많은 의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집단지성이 발현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듯이 바로 애터미 사업의 비밀과 매력 그리고 그 비결도 바로 초유기체 그리고 집단지성에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요 무슨 슈퍼맨이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반팽이에요. 근데 그 오해를 마실 것은 반팽이는 우리가 전라도에서 많이 썼거든요. 반팽이는 보통 사람보다 판단력이 약간 떨어진 사람을 반팽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그것의 대칭어로 온팽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조어입니다. 조어. 그런데 우리 임승택 로얄 마스터는 높은 데서 떨어져도 죽지 않은 놈을 덜 떨어진 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반팽이는 덜 떨어진 놈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요. 알겠죠? 덜 떨어진 놈은 진짜 아직 덜 떨어진 거고 떨어지지 않은 거고 반팽이는 그게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있죠? 예. Stay hungry, stay foolish. 그 말 항상 갈망하고 Stay hungry. 항상 배고픈 것처럼 행동하라. 그래야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국가와 사회, 이웃을 위해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내 배 부르면 그만이다 하면 그 스테이 한글이가 아니거든. 스테이 폴리시 뭐가요?
바보가 되라 그 말이에요. 바보처럼 행동하라. 왜냐하면 스테이 클레버 하지 않고 스테이 폴리시 그랬단 말이에요. 바보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 자기가 충분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그걸 처음 한 말이 아니고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라고 하는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그 양반은 하버드 대학의 교육학 학자이고 지금 여기 선생님들 계실 텐데요.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해서 지능이 9가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 세계 다 쓰고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다 쓰고 있어요. 지능 9가지다. IQ뿐만 아니고 지능이 9가지가 있는데 인간은 그 중에 적어도 2개 내지 3개는 전부 탁월하다고 보고 있거든. 그게 지금 교육에 다 쓰고 있어요. 그 양반이 하버드 대학 교육학 교수일 뿐만 아니라 보스턴 의과대학 신경학 교수예요. 신경학적으로 연구해야 되니까 인간의 뇌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 양반이 또 하버드 대학의 창의성 개발 책임자예요. 근데 그 양반이 창의성 개발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스스로 바보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스스로 바보가 되는 것이다. 그걸 스티브 잡스가 갖다 써먹은 거예요, 지금. 스스로 바보가 되지 않으면요, 창의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이거 모르겠는데 누구한테 물어보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에? 그런데 그걸 또 미국의 경영학자가 또 임상 실험을 했더라고. 똑똑한 놈하고 바보하고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랬더니 참 별걸 다 실험을 해, 그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을 전부 인터뷰를 하고 실험을 해.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바보라고 생각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진짜 바보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진짜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바보라고 생각하니까 더 많이 물어보고 타협하고 말 듣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점점 똑똑하게 되고, 바보는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듣고 아무 짓도 안 하니까 점점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그 똑똑한 바보. 요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자칭 온팽이가 이렇고, 반팽이는 사실은 똑똑한데 자기를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팽이에요. 그러니까 반팽이가 성공하는 거라 그 말이죠 지금. 응? 요게 이제 모튼 힐러 박사인데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곤충학 교수인데 이 양반이 개미를 연구하다가 초유기체 집단지성을 발견한 거예요. 흰개미를 연구하는데 흰개미 개개 하나하나는 그런 개미집을 지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능이라는 게 형편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이면 인간도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개미집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뭔가 말이에요. 이게 뭔가. 그래서 이 양반이 그걸 슈퍼 오가니즘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게 어제 오늘 붙인 게 아니고 1911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에 그렇게 붙여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을 뿐이에요. 현대 사회도 역시 초유기체성입니다. 이 양반은 또 마틴 셀리그만인데 긍정심리학을 창설하고 오늘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긍정심리학회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양반 하버드 대학 교수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모든 인간의 장점을 이렇게 나열을 해보니까 24가지가 있답니다. 인간 카테고리로 따져서. 그런데 어떤 인간이든지 그중에 3개 내지 4개의 대표 강점이 있답니다. 그 대표 강점을 개발하고 자기가 갖지 않은 강점은 다른 사람과 협력하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예요. 분죽도 하필 립이에요. 많이 어디서 본 사람이죠. 빌 게이츠. 이거 머리 무지무지 좋은 사람입니다, 이거.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협력은 성공을 위한 담보이다. 팀 협력을 중시하지 않은 기업은 성공할 수 없다. 빌 게이츠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반팽이 아닌데 반팽이처럼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이분 우선 많이 봤죠?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바로 성공하게 아주 기초를 놓은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경영의 즐거움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약한 자들이 합해 강자를 이기고 평범한 사람들이 합해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비범한 결과 만들어낼 수 있죠. 자,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팀워크이다. 팀워크는 공통된 비전을 향해 함께 일하는 능력이다. 팀워크는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결과를 이루도록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이다. 이런 건 굉장한 사업가예요. 철강왕입니다. 지금 카네기 센터, 카네기 멜론 대학
엄청나게 미국 사회에 기여한 분이고 지금도 미국인들로부터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인데 나는 혼자 일하지 않았다는 걸 자꾸 얘기해요. 팀워크를 서로 협조해서 일했다는 걸 자꾸 강조합니다. 이게 분죽도 하필립이에요. 흰개미 나왔죠. 이게 봐요. 이게 집을 지을 수 있는 지능을 가지고 있는 건지 한번 보란 말이에요. 이거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거 잡아서 구워 먹더라고. 우리도 아마 구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흰개미들이 지어오는 집입니다. 이게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흰개미 집이라는데 6.7m예요. 여기에 지금 전부 흰개미 집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지을까? 이렇게 지어야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프리카하고 호주인데 낮에는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40도. 밤에는 한 5도 정도 또는 10도 정도로 떨어져 버린대요. 그래야 일교차가 어떻게 됩니까? 무려 30도나 나지요. 이렇게 나기 때문에 그 온도에서는 이 흰개미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어컨을 달아야 되겠죠. 에어컨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에어컨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개미 혼자 만들어 보라고 그랬어요. 이거 만들 수 있겠어요? 에어컨이 뭔지 지금 어떻게 알겠단 말이에요. 예, 이게 에어컨 시스템입니다. 요걸 뜯어보니까 이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무슨 전기가 들어간다든가 가스를 뗀다든가 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호주하고 아프리카 짐바베란 말 들어봤죠? 안 들어보신 분은 이 시간 이후로 들어보신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있어요. 옛날에 로디지아라는 나라입니다. 그게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짐바브웨로 이름을 바꿨는데 짐바브웨에 있는 쇼핑센터입니다. 쇼핑센터인데 믹 피어스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건축가에게 이 자본가가 에어컨 시설이 없는 건물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에어컨 시설이 없는 건물. 아니, 아프리카의 낮에 기온이 40도로 올라가는데 에어컨 시설이 없는 건물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또 난방 시설이 없는 건물. 그러니까 밤에는 기온이 5도로 10도로 떨어지는데 난방 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없이 건물을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믹 피어스는 처음에 거절했어요. 거절했는데 생물학자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흰개미 집을 보라. 흰개미 집이 그렇다 이거야. 흰개미 집이 그렇다. 그래서 이 설계를 흰개미 집하고 똑같이 한 겁니다. 똑같이 했더니 전기를 전혀 쓰지 않는데 항상 실내 온도는 24도로 유지가 된답니다. 40도가 되건 10도가 되건 5도가 되건 실내 온도가 24도로. 그게 흰개미 하나의 지혜가 아니라 흰개미 한 굴에 통상 한 100만 마리 산답니다. 100만 마리의 흰개미가 모여서 이런 전기 시스템이 없는 난방시설을, 냉난방시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애터미 회원이 100만이니까 만들 수 있겠죠. 이게 흰개미가 100만 마리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호주 멜버른에서 시의회에서 우리도 하나 만들어 달라 해서 믹 피어스가 호주 멜버른 시에 이 건물을 설계했는데 마찬가지로 호주같이 뜨거운 나라 여기에 항상 실내 온도가 24도로 유지된답니다. 그게 집단지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별을 개체는 할 수 없는 일을 많은 지혜가 모이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사람이 프린스 골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영국의 의사이자 학자이자 우생학자이자 생물학자인데 이 양반이 우생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때부터 우생학이 시작된. 우생학은 아버지가 머리가 좋으면 아들도 좋고 아들이 좋으면 딸도 좋고 뭐 아버지가 키가 크면 아들도 크고 아버지가 똑똑하면 아들도 똑똑하고 그렇게 되니까 모든 인간은 유전에 의해서 우생학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바보는 바보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양반이 우생학을 만들어 놓고 무슨 이상한 실험을 했는데 자기 우생학하고 안 맞아. 뭐가 안 맞냐면은 황소 한 마리를 갖다 놓고 황소 전문가에게 저게 황소가 몇 킬로그램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하고 아무나 동네 아저씨 하나 갖다 놓고 저 황소가 몇 킬로그램 되겠느냐 했을 때는 황소 전문가가 더 정확히 맞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실험을 했어요. 황소 전문가들하고 몇 사람하고 동네 아저씨들 아무나 잡아놓고 저 황소가 몇 킬로그램이나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황소 전문가가 예측한 것보다 동네 아저씨 10명이 예측한 게 더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저기 내가 지난장에 가보니까 300kg이었는데 아니야 그게 저 320kg면 될걸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서 의견 조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훨씬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측한 우생학이 잘 안 맞게 된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똑똑한 놈은 똑똑하고 바보는 바보니까 그대로 살아라 그 말이거든 이 사람은요. 이거 집단지성입니다. 개체로 보면은 바보 같은데 반팽이 같은데 그게 모아놓으니까 슈퍼온팽이가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IMF 사태 독사의 출현 이것도 IMF 사태 아시죠? IMF는 무지무지 억울할 겁니다. 저는 IMF 사태가 아니거든요. 저게 외환위기 때 IMF가 구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IMF 사태를 IMF는 기분 무지무지 나빠요. 우리가 구해줬는데 왜 우리 사태냐 그러거든요. 하여간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때 D일보에 칼럼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저명한 회사 사원들이 한 군데 모여서 사원 교육을 받는데 그 방에 독사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독사가 들어왔는데 각 회사의 사원들의 행동이 다르더라. 어떤 회사의 사원들은 먼저 보는 놈이 아무거나 들고 때려잡더라. 이게 어딘지 대충 알겠죠. 한 회사의 사원들은 저거 우리 회장님한테 물어보자 어떻게 잡으라고 그러는지 그러고 자빠졌더라 그 말이에요. 한 회사의 사원들은 독사가 들어왔는데 안 들어왔다고 우기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계속 안 들어왔다고. 한 회사의 사원들은 들어왔구만 똑똑한 놈들이 잘들 해보시지 그러고 앉아있더라 이 말이야. 한 회사의 사원들은 저것을 어떻게 잡으면 가장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는지 회의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앞에 얘기했던 회사들은 다 망했어요. 회장한테 물어보자. 똑똑한 놈들이 알아서 하겠지. 독사가 들어왔는데 다시 말하면 회사에 위기가 닥쳤는데 위기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야. 독사가 안 들어왔다 이거야. 그렇듯이 집단지성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의 필수 조건입니다. 시너지는 하나 플러스 하나가 둘이라는 힘만 나온 게 아니라 셋 이상의 힘을 나오는 것을 우리는 시너지라고 부릅니다. 이걸 상승 효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시너지란 말이 어려우시면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아가씨와 여기 총각이 없네. 총각과 결혼을 했더니 애가 하나 나왔다. 이게 시너지 효과예요. 둘 플러스 하나가 셋이 됐잖아요. 이게 시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개의 힘을 합한 것보다 더 큰 합력이 나오는 걸 시너지라고 합니다. 자, 이게 시너지란 말이에요. 요게 각자 지금 좌우 이게 밸런스도 맞아야 되고 앞에 여기 리더가 쿵쿵 북을 울리면 거기에 곡조를 맞춰 이걸 져야지 나는 내 멋대로 간다고 아무렇게 져봐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시너지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겠죠? 재심 합력 많은 사람이 힘을 합하면 얘기 읽장 그랬어요. 날카로움이 더욱 강해지고 같은 곡조 같은 주파수에 맞추어서 시지포스의 신화 그리스 신화에 있죠. 시지포스는 인간 중에서 가장 영리하고 교활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신까지도 속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신을 속여가지고 신들이 화가 나서 저승에 갔을 때 저승왕 하데스가 너는 이 바위를 굴려서 이 산 꼭대기에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꼭대기 근처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굴러 떨어져요. 또 그러면 굴려 올려 이렇게. 그러면 또 떨어져. 그럼 또 굴러 올려. 또 떨어져. 요거 그리스 신화는 뭘 나타냅니까? 인간의 헛일을 나타내. 그러니까 계속 밤낮으로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한 달 봉급받아 보면 나중에 또 한 달 되면 봉급 때 가까우면 또 빈털터리. 또 주머니가 약간 찼다 싶은데 또 한 달 쓰다 보면 또 빈털터리. 이런 거예요. 개미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렇게 되는 인간사를 지금 묘사한 거예요. 많은 화가들이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렸어요.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인생을 허비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판도라의 상자. 제우스 신이 여러 신들의 지혜를 빌려서 처음으로 만든 여자가 판도라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우스가 판도라에게 상자 하나를 주면서 이건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죠. 열어보지 말라고 아무 말도 안 했으면 괜찮은데 열어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무지무지 열어보고 싶거든. 그래서 판도라가 드디어 상자를 열었죠. 상자를 열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지금 온갖
거짓말, 질병, 가난, 질투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세상의 악이 다 나오고 깜짝 놀라서 닫았더니 뭐만 남았다? 희망만 남았다. 다 나갔는데 희망만 남았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항상 희망은 남아있다. 이걸 지금 묘사한 게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애터미 스타일이 요거예요. 이건 강남 스타일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야 재심 합력이 하나로 힘을 합해야 이 멜로디가 이 리듬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같은 곡조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판 애터미, 판 석세스 아카데미. 애터미 스타일,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갈망하면서 배부른 돼지가 되지 말고 바보처럼 우직하게 행동하라. 재심 합력한다는 게 힘을 합해서 어떤 특수한 사람만 성공시키자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재심 합력하고 공조한다는 것은 즉 같은 주파수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 같이 성공하자는 거예요. 여시구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함께 발전하자, 함께 성공하자 그 말입니다. 자, 우리 모두 100만 우리 흰개미 집단이 함께 여시구진에서 함께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